각종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열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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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대화의 관심 속에 과연 김여정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폐막식에 오는 이방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상황들인데, 자, 여기서 저희가 먼저 짚어봐야 될 게 김여정인데요. 김정일이 생전에 후계자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들들은 다 막 이게 게으른 얼간이고, 그리고 딸이 후계자로서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인데요. 사실 이제 김정일의 그 아들들 중에서는 이제 김정남이 사실은 이제 어쩌면 장자격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김정남은 일찌감치 후계국에서 탈락했고, 예. 이제 고영희의 소생인 이제 세 명의 그 남매가 사실은 이제 부각이 됐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제 김정철, 즉 제일 큰 형인 김정철이 유력시 됐는데, 그래서 예. 이제 베른에 다닐 때도 혼자만 국제학교를 다니게 하고 여러 가지 특별 대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일찌감치 김정철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신체적 문제 때문에 사실 좀 탈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과 김여정이 있는데, 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여정이 오히려 사실은 더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 사실은 이제 내가 맡긴다면 김여정한테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 것이죠. 예. 근데 하여튼 이번에도 보면 사실 김여정이 우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그래도 좀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또 상당히 섬세하다고 그래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사실 김여정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김경희와는 달리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예. 특사로도 오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로 비춰보면 예전에 김경희가 가졌던 그런 동생의 어떤 성격보다는 네. 훨씬 더 김여정이 많은 어떤 권력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많이 좀 앞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측면도 해석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자, 김정일이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정치적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정은 오빠 입장에서는 여동생이 좀 눈의 가시처럼 비춰질 가능성 없을까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북한은 뭐랄까, 우리가 1945년도에 일단 광복을 찾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의 남녀 관계가 지금도 지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오. 그러니까 그만큼 남존 여비가 굉장히 투철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일성과 김정일 이 사람들이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유교 사회주의를 도입합니다. 예. 가부장 시스템 비슷하게 예. 유교 사회주의를 도입해서 자기가 어버이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인민들은 자식이고 자기가 어버이니까 나한테 충성과 효도를 바치라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내에서도 세대주의 권력을, 가장이라 안 그럽니다. 세대주의 권력을 절대시해가지고 예. 여자는 그 종속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남존여비가 확실하거든요. 그 사회가. 예.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을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후계자라 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또 더군다나 북한 체제라는 것이 무슨 뭐 장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뭐 대미투쟁, 대일투쟁 굉장히 중요한데 여자를 내세우기가 조금 그래서 아마도 그랬을 거고, 그다음에 김정일이가 쓰러졌을 때가 2008년 8월인데 예. 이 김여정이 87년생입니다. 예. 그러면 쓰러졌을 때 만 21세밖에 안 되니까 21살 먹은 여자를 후계자로 하긴 좀 그랬죠. 그렇죠. 예. 예. 김정은도 아이가 어린데 더 어리니까 아마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하고 김여정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고 서로 이제 도와주는 관계가 되지 경쟁 관계는 못 되는데, 현재 김정철이 바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인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요? 거의 폐인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 북한 매체에서도 거의 안 나와요. 존재감이 없는데 그래도 밥은 굶길 수가 없으니 국가보안성 부부장 직책을 하나 줍니다. 부부장은 부부장이에요? 부부장이라는 직책을 주면 실제 역할을 부부장하는 게 아니고 봉급이나 이 타먹는 거 이런 어떤 그 혜택을 받는데 부부장급 대우를 받는 것이지 실제로는 거의 폐인입니다. 거의 폐인이고 뭐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또 과거에 또 이제 마약도 많이 해가지고 마약에다가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목소리도 여자같이 되고 가슴도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마약 치료를 받으라고 이제 프랑스에 전용기 타고, 요새 요번에 우리 북한의 예술단이 타고 봤던 IL-62 그거 타고 다니면서 프랑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했었죠. 바로 목소리가 변성된 거, 가슴 튀어나온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마약 치료도 받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김정철이는 후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구도에서 원래부터 그래서 올라갔던 처음부터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되는 게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후기자 논의가 시작되는 건 2002년쯤 되는데 예. 2002년도라는 것은 김정일이가 만 60이 되면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2004년쯤 되면은 김정은으로 확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대통령께 보고를 했어요. 어허. 김대중 대통령 후계자는 네, 김정은이다. 김정은이다 보고를 했고 예. 그게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이렇게 해서 맞은 거죠. 아니 그런데 좀 이게 이 말을 한 게 주 북한 러시아 대사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긴 네. 한데 아무리 그래도 물론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김정일이 김정남이나 김정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을 향해서 게으른 얼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진짜 그랬을까요? 그 표현은 좀 그럴지 몰라도 예.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하러 들어와가지고 예. 일단 뭐 김일성 대학을 이제 다니는 흉내를 내죠. 그다음에 또 어디 다니냐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다닙니다. 그 대학원 과정이에요. 예. 그 다니는데 그 당시에 마약을 하게 됩니다. 김정선은 확실하게 마약 중독이 됐거든요. 예. 근데 김정은도 아마도 마약 중독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뭐 추정입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예. 김정선은 확실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 그 당시에 김정은도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북한에서 넘어온 김일성 주치의란 분들이 얘기하는데 예. 김정은 이 김씨 일가 같이 이렇게 높은 가족들은 마약을 조금씩 더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도 약간의 마약은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얼간이고 게을르고 공부하기 싫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예. 김여정이는 그래도 여자기 때문에 마약을 하거나 뭐 술을 많이 먹거나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예. 아마도 공부를 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김여정이가 영어로 잘한대요. 영어로 잘한다. 스위스 유학을 같이 했었잖아요. 김정은하고. 스위스에서는 독일어를 배웠죠. 예. 대련이 독일어 쓰기 때문에 독일어 했는데 아마도 영어는 아마 김일성 대학을 다니면서 개인 지도를 받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입학식만 하고 그다음부터 학교 안 갑니다. 그다음에 졸업식 갑니다. 과외를 받는군요, 혼자.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들한테 개인 지도를 받습니다. 예. 집에 이렇게 불러서. 예. 그 당시에 황장엽 비서가 김정은 선생이라는 게 그래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김정일 선생이라는 게 그랬던 거고 김정은도 김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영어를 좀 잘하는데 아마도 셋 중에서는 공부를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오빠 좀 잘하라고 분발시키기 위해서 여동생을 치켜 세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김 교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북한은 그야말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정말 이 왕조 국가의 모습 그대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얘기의 맥락은 세습에 관련된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김여정이가 온 것도 우리나라의 그 개막식에 참석한 것도 부부장이라는 직책입니다만 김영남 상임위원장보다 사실 훨씬 낮은 단계의 직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뭐 국민들께서 다 보신 것처럼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이 아니죠. 친서를 전달했고 이런 점에서 볼 때 김여정이 이번 개막식에서 한 역할은 향후에도 뭐 이따 대화들이 나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이방카와 이제 대비되면서 김여정의 역할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단지 김정은의 동생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그동안 신뢰를 보낸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뭔가 현재 한반도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이니까 비정상 국가고 왕조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김여정을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북제재 완화와 여러 가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좋은 관점에서 이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소프트한 것으로. 소프트하게 이용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여상원 변호사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근데 김여정이 한국에 왔을 때요. 김영남이 더 높은 애도 불구하고 김여정이 뭐 이게 턱을 뭐 안 내려 보낸다 그러면서 굉장히 꼿꼿했다 이런 표현들이 일부 언론에서 나왔었는데 북한에 가자마자 자기 오빠 앞에서는 수첩 들고 그냥 막 받아줬고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그냥 나왔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왕조 국가의 뭐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왕조 국가에서는 그 사람이 뭐 직위가 어떠냐 이건 아무 관계 없죠. 그 임금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냐 이게 그 어떤 권력의 서열의 핵심이지 무슨 뭐 김영남이 뭐 대외적으로 국가 원수라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다. 김영남이 그 남한에 와서는 뻣뻣하고 남한에 와서 아마 뻣뻣하지 않았으면 북한에도 혼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그 사실 북한을 국가로 그 사실적으로 인정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그 불법 그렇죠. 불법 집단이죠. 불법 예. 무장 점거 집단이에요. 그렇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잘해주면 안 되는데, 예. 그 북한도 우리 남한을 지금 아마 남쪽을 우리가 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항상 적화 통일해야 되고요. 예. 이 나쁜 집단이니까 이런 나쁜 집단 앞에 가서 김영남이가 머리 꼿꼿하게 안 들고 숙이고 있으면 나중에 혼나죠. 자, 그렇군요.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이방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방카 이제 폐막식에 옵니다. 개막식의 주인공이 사실상 김여정이었다면 이제 폐막식에서는 이방카가 돋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에 대한 패널분들의 기막힌 한 줄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막식의 김여정 대 이방카. 이방카 대 김여정. 이방카 대 김여정. 김여정 대 이방카. 이현정 위원부터 볼까요? 네. 오빠 대 아빠다. 간단하네요. 사실 뭐 이게 이런 상황이 참 굉장히 좀 희귀한 상황이죠. 예. 자, 김여정 같은 경우는 정말 오빠가 북한의 제1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방카 같은 경우는 아빠가 지금 이제 뭐 미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이 어떤 동시에 어떤 행사에 개막식과 폐회식에 나온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특이할 굉장히 뿐더러 특이한 거죠. 또 두 사람 다 사실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사실 김여정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김정은의 권력을 상당히 이제 그 어떤 공유하거나 예. 아니면 상당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또 유일하게 북한 사회 같은 경우에서 김정은한테 쓴소리도 할 수가 있고 예. 또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또 이방카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다른 사람 말은 다 안 들어도 예. 이방카 말은 다 듣는다고 그래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이방카를 어떻게 하든지 좀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뭐 그런 프로젝트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방카 대통령.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예.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방카만큼은 충분히 대통령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이방카 본인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좀 그걸 하는 모양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 지금 한미 간의 현안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예.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우리가 경제 군사적으로는 문제도, 예. 뭐 동맹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적이다라는 이야기가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더 심각한 그럼요. 상황이에요. 예. 지금 뭐 GM을 두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듯이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쪽 입장, 우리 쪽 설명을 누가 더 자세하게 전달하겠습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아무리 참모들이 있다 한들 예. 그 사람들이 트럼프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방카가 아버지한테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 또 솔직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또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번 기회에 정말 정상급 예우를 해주면서 예. 좀 더 이방카한테 좀 설득력 있게 우리 쪽 사정을 아마 설득하지 않을까 예. 그런 측면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빠 대 아빠. 자, 여 변호사님은 공주 대결 공주라고 보시는군요, 두 분 다. 공주 아닙니까? 아까 왕조 시대 이야기 나왔는데, 예. 뭐 김여정은 그야말로 공주고요. 그 임금인 그 오빠의 밑에 있는 예. 이방카도 뭐 민주주의 국가지만 뭐 이렇게 비유하자면 공주 아니겠습니까? 아하. 근데 제가 생각에는 트럼프가 있죠. 김여정이 온다는 거 딱 보고 예. 이방카 내세워야 되겠구나. 트럼프는 한치도 뭐 외면적인 속으로는 뭐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 외면적인 면에서 누구한테도 안 질라고 그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 뭐 김정은이 보고 로켓맨이라 그러고 뭐 리틀 예. 로켓맨이라 그러고 하는데 김여정이 오니까 진짜 좀 키가 적잖아요. 예. 이방카보다는 이방카는 모델 출신으로 키가 늘씬한데 예. 그래서 이번에 가서 김여정을 비롯한 예. 공주 그 북한 공주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키도 크고 코도 높고 이런 사람 딱 데리고 예. 보내가지고 예.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 세계 이목을 그러니까 이방카가 미국이 다 딱 잡는. 받아라.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우세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 외면적인 걸 워낙 중시하는 트럼프라서 예. 저는 뭐 내면적인 거는 우리 이현정 의원님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겉으로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길을 죽이기 위해서 길을 죽이기 보내는 위해서. 것이다. 네. 자, 트럼프 대 김정은의 대리전 구도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이번에 이제 개막식 때 김여정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주목을 받은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그 이유예요. 어쨌든 그럼요. 이 사항을 타개하겠다라는 그 정치적 이거 대단히 컸던 거죠. 예. 아니, 여성이라는 측면보다는 김정은의 동생이라는 의미가 더 강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방카에 또 주목한 이유가 같은 점 맥락이라고 봐요. 지금 어쨌든 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불과 40일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그 위기가 아주 일촉즉발이었잖아요. 예. 뭐 사실 미국은 지금도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 이른바 이제 대북 군사 옵션이라는 거. 그렇죠.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펜스를 개막식 때 보내고 또 폐막식 때는 이방카를 보냄으로써 어쨌든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도 표명하면서 북한도 압박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예, 생각해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여정을 우리한테 보낸다는 건 굉장히 급박하게 알려졌었어요. 개막식 얼마 앞두고. 이거 맞아요. 며칠 전에 알려졌죠. 예. 거기다도 논란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방카가 폐막식 때 온다는 건 이미 일찍 알려졌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이방카가 폐막식에 온다 그러니까 사실 김여정을 폐막식 보내려 하다가 개막식 보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여 변호사님하고 다른 둘이 맞붙 쳐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있겠죠. 예. 오히려 이방카를 피해서 김여정을 개막식 때 보내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방카와 이진 김여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트럼프와 김정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요. 예. 이 두 사람이 결국 북미 대화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한반도가 어쨌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미국한테 충분히 설득시키고 북미 대화의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 같은 거를 김여정을 통해서 김여정은 또 뭐 우리 그들이 보내온 거니까 북한이 우리가 대화하겠다고 바로 이런 점에서 김정은의 대리인인 김여정 그리고 트럼프의 대리인 격인 이방카가 주목받는 것이고 이들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 반대로 하는데 맞는 말 아닙니까? 두 명이 일단 수싸인 거죠, 결국은? 개막식 같이 가면 안 되죠. 북한으로서는. 기가 죽잖아요. 같은 카메라 그러니까 안에 같은 카메라 들어가는 키도 차이가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 나요. 그래서 달리 보내는 거죠. 그게 같은 말이죠. 같은 맥락이에요. 네, 같은 재밌는 맥락이에요. 해석이네요. 네. 저희도 하긴 여자 남자 MC 키가 다르면 밑에다가 뭘 좀 대놓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김 교수님은 이게 돈은 정치 권력보다 오래 간다? 이건 뭡니까? 네. 뭐 북한이 만약에 오래갈 정치 권력이라면 뭐 김여정이 더 복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북한 권력이 이렇게 오래 안 갈 거로 봅니다. 유엔 제재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망하든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년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뭐 길어야 내년 연말 정도면은 뭐 항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재만 가지고도 북한 체제는 무너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말이죠. 벌써 작년 11월 29일 날 북한이 화성 수병을 쐈을 때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랬다가 요새 약간 뭐 시간이 좀 늘어나긴 하지만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곧 다가온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군사적 옵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망하든 아니면 유엔 제재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망하든 어차피 망하는 집안의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운명이 짧을 것 같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딸은 이 집안이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래 많죠. 원래 사업가 집안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재산을 지금 불리기 위해서 상당한 머리를 쓰고 있거든요.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계속 정상회담 한다든가. 그다음에 대통령 현직에 있으면서 자기 골프장에서 열리는 세계 LPGA 골프장에 가서 우리 박성희 맞아요. 트로피를 준다든가. 계속해서 지금 자기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죠. 비즈니스 마인드요.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현재 정치 안 하고 계속 사업하고 있어요. 아마 돈 좀 많이 벌 겁니다. 아버지 덕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뭐 또 재선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돈은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불릴 겁니다. 그 집안의 딸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여정이보다는 상당히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이방카 대통령 얘기까지 지금 얘기 나오는 그런데 상황들. 지금 미국과 북한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엄연한 포스트레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서주가 있고 멜라니아 여사가 있는데 왜 양 국가는 이 포스트레이드가 동생과 안 딸이 보내고 오히려. 여동생과 딸을 보낼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멜라니아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발표된 기자의 전기를 보면 굉장히 비정치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처음에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실 자기가 처음에는 백악관에 오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아무래도 좀 정치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북한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이리소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정치와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제1 권력자의 어떤 정치적 파트너 그게 이제 여동생이고 이제 딸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지. 사실 이제 멜라니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보다는 문화적이라든지 뭐 이런 교류 차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메시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은 다음 얘기들. 자, 김정은과 트럼프와 김정은의 수싸움이 굉장히 지금 뭐 다양하게 펼쳐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폐막식에 이방카가 올 건데요. 북한이
폐막식에 깜짝 인사를 보낸다 안 보낸다 OX로 좀 표현을 해 주십시오. 과연 북한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폐막식에 또 깜짝 인사를 보낸다. 아니다. 보내지 않을 것이다. OX 네 분 전부 모두 X시네요. 안 보낸다. 예, 들어볼까요? 예. 우선 지금 이방카가 지금 오게 돼 있는데 예. 북한이 만약 누구를 보낸다 하더라도요. 모든 관심이 이방카한테 갈 공산이 훨씬 커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럼요. 김정은이 오면 또 모를 수. 김정은이 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뭐 이제 논의의 국면이 달라지는 거니까. 예. 근데 지금 이미 김여정이가 왔다 갔잖아요. 김여정을 대체하고 그만큼 관심을 끌만한 인물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예. 설령 김여정이 안 왔다 하더라도 이방카라는 인물이 갖는 상징성이 워낙 커요. 아하. 다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에서 북한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리고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도 전달을 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예. 결국 이제 남은 거는 북미 대화를 어떻게 이뤄내느냐 그리고 북미 대화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역할을 잘해서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북한에게 너희들은 정말 그 비핵화에 대한 의제 설정이라든지 이런 예.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걸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을 이미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남아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예.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예. 여러 가지 국익을 생각할 거 아니었어요. 북한 자신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 예. 그런 걸 볼 때 폐막식에 누굴 보내는 것이 안 보내는 것보다 전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하. 보낼 확률이 대단히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보내더라도 이방카 존재감 앞에서는 다 묻힌다. 다 묻힌다. 이 말씀이시네요. 하려면 다 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독재자들이 있죠. 네. 이 독재자들은 항상 악플이 물풀보다 낫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독재자들은 자기한테 관심이 쏟아진 걸 좋아하지. 예. 물론 좋은 관심이겠지만 예. 그 김정은도 사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방카가 오면 있죠. 예. 진짜 김정은 외에는 누구든지 세계의 주목이 예. 이방카한테 가지고 키도 크기 때문에 카메라도 위로 가기 때문에 예. 김정은도 키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걸 알면은 김정은이 직접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안 받는 인사는 아예 안 네. 보낸다. 네. 예,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안 보낼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도 뭐 X예요? 저 다른 시각에서 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김여정과 김영남 이렇게 왔던 대표단이 예.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최고위급 대표단입니다.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다 보낸 겁니다. 명분상으로. 아무리 최룡이가 2인제라 그래도 뭐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최영이 온다면 그건 장관급이거든요. 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에서는 행세를 할지 몰라도 예. 당에서는 없죠. 당에서는 뭐 2인자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여기 왔을 때는 장관급입니다. 아하. 그럼 장관급 외국밖에 못 받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장관급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 사들들 많이 와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예우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점을 못 받고 또 하나는 현재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고 예. 우리가 조건부 수용을 했어요. 그렇죠. 조건부 수용을 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답을 북한에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친서를 보내든가 예. 아니면 특사를 보내야 되는데 예. 답은 우리가 해야 될 차례인데 자기들이 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는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고위급 대표단이 오기가 힘듭니다. 공이 현재 이제 우리한테 와 있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다시 대받아줄 순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도 뭐 같은 평가인데요. 일단 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 보낼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단 지금 대표나 특사단이 지금 가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걸 아마 볼 겁니다. 그리고 아마 북한에 보낸다면 이제 패럴림픽 때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낼 텐데 그건 아마 좀 실무급에서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치적 메시지는 이미 다 던져놨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추가적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